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올바르게 하기도 힘든 노릇인데 무려 10여 가지의 재능을 지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는지요? 오늘 밤에는 불화라든가 한국화를 비롯해서 승무, 법고 등 무려 10여 가지의 기회를 지니고 계신 이인호 화백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0여 가지 기회를 지니고 계시다고요? 네. 어떤 거를 잘 하시는지요?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겠지만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화 네. 또는 불화, 불화요. 단청, 또는 조각, 조각이요. 조화, 또는 의상.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가 네. 법고를 한다든가 네. 또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음식료도 다 할 수 있고요. 어허. 또 선화라든가 네. 뭐 아주 숫자가 너무 많아서 갑자기 생각이 다 안 나네요. 네. 이 흔히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을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네. 뭐 팔방미인이 훨씬 더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것을 다 전문가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글쎄요, 사람마다 자기 기능을 한 가지만 갖기를 원하고 네. 한 가지만 해야만이 참 모든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네. 어려서부터 하도 고난 속에서 이것도 하다, 또 이것도 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 손에 쥐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그 재능은 1인 10기 80종목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네. 몇 살 때 뭐부터 배우기 시작하셨습니까? 네, 7살 때 절에 입산을 했어요. 네. 7살에 들어가 가지고 전라부터 금산사요. 네. 소진산 스님으로부터 불교 의식이라든가 또는 제례 또는 단청, 불화, 조각 이런 것을 거기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승려 생활을 20여 년을 하고 나왔어요. 아, 네. 스님이셨습니까? 예, 승려 생활을 정식으로 20여 년 동안 하다가 네. 결국 나중에 이제 종파가 전부 이제 구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계종이니 태고종이니 이렇게 정화 당시에 다시 거기서 속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손경산 스님으로부터 다시금 대처성 생활을 했는데 조계종에 들어갈 수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 대처성이고 조계종이고 상관없다. 다시금 불문에 귀해서 더 훌륭한 불교 생활을 하면은 모든 선전 포교라든가 모든 것을 잘만 이렇게 올바른 승려 생활만 걷는다면은 내가라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해가지고 송경산 스님으로부터 호까지 받았어요. 인도라고. 네. 그래서 현재 와서는 한국 국제 포교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님은 아니시고요. 예, 이제 속퇴는 했죠. 스님께서. 네. 속퇴를 시켜서 화사계를 받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화사계라는 것은 불가에서 칭호는 금어라고 그래요. 네. 이제 단청이나 불화를 할 수 있고 네. 사유 나가서 포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다 해서 속퇴해서 불가에서 승려 생활보다도 나가서 포교 생활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인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호도 그래서 인도라고 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7살 나이에 네. 불가에 입문하시게 되셨나요? 어려서 얘기를 하면은 참 서글픈 일이 많아요. 네. 누구나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가정에는 너무도 참 가난한 생활에서 7형제를 낳는데 전부 3살 안에 다 잃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방탕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근심 속에서 살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노름이나 또 아니면 주상집이나 술 먹는 거 이런 것밖에 취미가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가지신 뒤로 겨우 혼자서 생활을 하다가 정월달에 나를 낳게 됐는데 어느 스님이 문학회 와서 탁발을 하러 왔어요. 정월 대보름 공양을 올리려고 부처님께. 그런데 와서 산모가 죽는 소리를 하니까 가만히 내다보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놓고 산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깜짝 놀래고 아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여기 소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기척이 나니까 바로 나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부엌에서 물을 떠다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산모기 때문에 뜨신 물을 디피해서 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 스님께서 물을 디피다 보니까 자기가 쌀독을 찾아보니까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랑에 탁바른 쌀을 쏟아놓고 그놈을 잃지도 안 하고 그냥 끓여서 어머니를 드렸더니 그렇게 참 후련하게 잡수시면서도 살았다 이런 표현으로서 그때부터 왜 이렇게 혼자서 있단 집에서 애를 낳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덕이 없어서 7형제나 잃었답니다. 겨우 아들을 하나 낳기는 낳는데 영감께서는 낙이 없어가지고 어디 돌아나 댕기고 술이나 마시고 이러는 중에 내가 가졌는데 마침 아들을 또 낳는데 얘 아들 또 클지 살지를 모르니까 그냥 저 자신도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하니까 그때 스님께서 불가에 그러면 귀를 하시게끔 애기를 수명장수를 시켜야 되겠다고. 예. 그래서 부처님 전에 애기를 팔으면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하하. 그래서 어떻게 파느냐니까 내가 이름을 인호라고 짓고 그 인호라고 한 이름을 부처님께 올려서 우리가 조석상반으로 항상 부처님께 기원을 하면은 수명을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승낙을 하고 보니까 그럭저럭 이제 스님이 잘 크는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아기가 어떻게 크는가 보고 싶고 의심이 나니까 절에서 누룽지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갖다가 집에를 갖다 주고 대든 그랬어요. 그러다 그런 세월이 한 7년간 되니까 7살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스님 이제는 절로 데려가야 된다고. 아하. 이제 데려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어떻게 자식을 떼어놓을 수가 있어야지 겨우 하나 낳아서 키워놨는데 네. 이게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식의 정을 갖고 있던 부모들은 보내기가 그렇게도 안타깝고 안 됐었는데 그래도 수명을 이순다면 네. 우리 집안이 종손집이요. 전주시 회안대군의 종손집이니까 이 자식을 그러면 수명을 이서 주십시오. 절이 가든지 중이 되든지 어떻게든지 사람 안 주게 그럼 해달라고 또 부모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7살에 절에 가서 스님 밑에서 있게 됐어요. 네. 절에 가니까 쌀밥도 주고 과일도 많이 주고 과자도 주고 부모보단 더 좋대요. 제 생각에. 어렸을 때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좀 불가 생활이 그립고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 스님이 잘 수바르는데 이 스님께서 판나무목에다가 채색을 그냥 늘어놓고 조이를 펴놓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어느 때 어디를 간다 보면은 이제 따라가면은 단청을 하고 또 어느 순간엔 조각도 하고 이런 스님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소진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단청이라든가 뭐 네, 이제 탱화, 불화, 벽화, 도금하는 예, 그리고 이제 조각이라든가 네. 조화라든가 재래의식, 재래의식, 뭐 여러 가지를 법고 이런 예, 거죠. 법고라든지 나비춤, 바라춤을 전부 다 거기서 습득을 했어요. 아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에서 하는 재래의식은 사실은 장단이 없죠. 네. 그냥 그 채마치로 그냥 둥땅둥땅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사회 나와서 보니까 전통은 전통이라도 가락 속에서 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네. 그런 뒤로 참 불가에서 이 정화운동 때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제가 적조암이라든지 성남암, 녹야원 사방간도 이절저절 댕기면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속퇴를 했죠. 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판소리라든가 뭐 네. 영화 배우도 하셨다고 그래요. 한때는 이제 살풀이 집생활을 춤도 잘 추시고. 예, 집에서 나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저 혼자 서울에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게 된 동기는 가정도 어렵기도 했지만서도 사실은 머심살이도 다 해봤어요. 네. 그렇게 머심살이도 하고 나무 집에 가서 또 생활도 그냥 해보기도 하고 집안 생활을 그냥 혼자 도맡아서 다 하기도 하고
남자로서 그냥 또 종손집 자식으로서 이게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을 일일이 다 해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쳐 줬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뭐 상여집 생활도 해봤어요. 상여집에 가서 내 기능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상여집에 가서 상여를 그렸어요, 단청으로. 네. 그래서 그런 단청을 하면서 또 일반 절 단청도 하면서 순간에 조금씩 여유만 있으면 고 박추월 선생님이 있어요. 네. 예, 그 양반이 문화재 제 5호로 잡고 오셨지만서도 그 선생님 밑에 가서 26살서부터 그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있었어요, 생활을. 네. 그래서 모든 수발을 많이 해가면서 순간에 소리도 배가면서 거기서 춤도 배가면서 장단도 배가면서 그러면서 국악 활동을 하면서 방송도 하고 또 외국의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절의 그 벽이라든가 예. 기둥이라든가 천정 이런데 이제 그 단청 뭐 이런 거 그 칠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단청 솜씨가 아주 빼어나시다고요. 그래서 단청 문화재 화공으로 예. 그 지정을 받았다는데 그 언제입니까? 71년도 받았어요. 71년에요. 예, 그 단청 문화재 화공이라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에?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 당시는 문화재 그 기능공들을 발굴할 때거든요. 네. 근데 그 나름대로 전국에서 모여들으니까 한 400명 정도 됐어요. 거기서 400명 정도 되는데 잘 뽑아야 둘, 셋 뽑습니다. 네. 근데 나 될 적에는 마침 또 한 사람밖에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문화재 화공으로 그때 합격을 해서 그 뒤로 더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겠다고서나 참 실적을 많이 남겨놨어요. 어디 단청을 하셨습니까? 제가 서울에서는 여기 가까운 도선사, 네. 화계사, 네. 또는 여기 저 파고다공원, 네. 남산 팔각정, 네. 또 대한문, 네. 또 좀 내려가서는 수원 용주사, 네. 좀 더 내려가서 이제 현충사, 네. 마곡사, 갑사, 또 저쪽 경상도 쪽으로 가서 또 많이도 했고 법주사도 제 손으로 했고 강원도 가서 건봉사, 아마 대소사찰을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단청이라는 거 물론 간단한 것도 있지만 절 하나를 전부 단청을 하려면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혼자 다 못하죠. 네. 혼자 다 못하는데 그 화공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채색을 많이 다루는데요. 네. 저는 채색을 다루기보다도 그 문양을 우선 뜨거든요. 네. 단청에 문양이 있어야만이 채색을 올리니까요. 이게 단청, 탱화 이런 것을 하시다 보니까 네. 또 불화라든가 한국화에 또 심취하시게 되셔서 그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자연히 불화를 그리다 보니까요. 이제 네. 불화는 보통 우리 종교하면서도 민화 쪽거든요. 네. 민화 쪽이 많습니다. 벽화라든지 이런 네. 것을 보면요. 탱화는 인물화가 많고요. 네. 또 벽화는 산수 겸연 이 민화 쪽이 많고요. 그래서 이 불화를 계속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세대에 맞춰서 아름답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탱화를 하면서 홍탱화도 제가 해봤어요. 네. 빨간 바닥에다 금색으로만 네. 또 검은 바닥에다가 또 금색으로만 또 그려보고 네. 과거에도 있었지만서도 흔치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여기서 더 변화해가지고 우리 한국화 선으로 한번 나타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화 스타일로 또 탱화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보니까 또 이제 감미롭고 좀 얍삽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선의 타치가 흐름이 좋고 이런 맛이 나더군요. 네. 단청 안료나 그 채색이로 하면은 한 번 칠한 데는 덮을 수가 있지만 이 한국화 시기로 탱화를 그리면은 먹선 하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필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화서부터 한국화를 또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벽화 그리던 솜씨가 있고 탱화 그리고 단청을 하니까 부세는 익숙하니까 한국화를 해야 된다는 조건에서 한국화를 다루다 보니까 뭐 오히려 단청이나 탱화 그리기보단 더 편리하더만요. 내 자신에는. 그래요. 예. 개인전도 하셨습니까? 예, 개인전을 79년도
신문회관에서부터 첫 전시를 열었어요. 예. 그것을 첫 전시를 열면서 그 전시회에는 뭘 전시하셨습니까? 주로 한국화, 한국화, 또 그리고 불화, 조각, 조각. 또 이제 단청, 네. 또는 거기에서 국악까지요. 국악도 했어요. 그 그림과 소리와는 어떻게 같이 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시당에다가 무대를 새로 만들었었어요. 아, 그 그래서- 그림을 보시러 오신 분에게 예. 소리를 또 들려드립니까? 네. 하하. 네, 무대에서 2시서부터는 공연입니다라고 써붙였더니 네. 아, 상상외로 뭐 오픈 날은 너무나 많이 왔지만서도요. 네. 그 이튿날 2시쯤 되면은 하여튼 신문회관 쭉 열려서 저 시민회관 뒤에까지 열어서 있어요. 아하. 거기를 두르려고. 예. 그래서 그 2시에 딱 손님을 모셔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공연을 1시간 동안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러시군요. 만족을 느끼고 가고 또 그림도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만요. 네. 최근에도 또 개인전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그 개인전에 출품하셨던 작품을 좀 몇 작품 보여주시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최근에도 좋겠습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도자기가 좀 많으네요. 예, 어유, 저건 도자기. 한국화입니까? 예, 한국화입니다. 저거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저게 크기가 20폭인데요. 네. 자수로 말하면 40자가 되고 네. 메타로 하면 12m가 됩니다. 네. 7자 반, 높이가 3m 되죠. 네. 그러니까 저 땅에서 천장까지 다 닿는 저 서울 북한산성을 그렸어요. 네. 남산 저 타워에서 보고 저 한강에서부터 의정부까지, 네. 한강에서 의정부까지를 그렸는데 참 심의를 기울여서 해봤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저 뭐 하면서 놀면서 했어도 많은 세월은 시간은 안 보냈지만서도 속성으로 그렸어요. 저 그림은 지금 나오는 그림은 우리가 사군자라고 그러죠. 네. 사군자를 또 폭폭이 그리는 게 아니고 네. 연폭에다가 조화를 이뤄서 사군자를 제가 다시 그렸습니다. 네. 아주 채색화까지 해놔서 네. 좀 특이한 맛이 있어요. 주로 사군자는 문인화라고 해서 흑백으로만 그리거든요. 네. 근데 이건 칼라를 넣었어요. 글씨도 선생님 쓰셨습니까? 예, 화제 정도는 제 자신이 씁니다. 네. 아니요, 거기 아까 보니까는 그 저 북한산 그렸다는 거요. 예. 거기에 쭉 그 저 글씨를 쓰셨던데, 글을 예. 쓰셨던데요. 그것은 그 어떤 내용을 쓰셨습니까? 그 창해 선생님이 썼어요. 아, 유명한 선생, 저 네, 서예 네. 용자 잘 쓰시는 네, 선생님이요. 김창환 선생님. 예, 김창환 선생님이 중국의 아주 명서라고 그래요. 네. 계자보라고 그래서 네. 국왕이 한번 탄생하면 지켜야 될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미국 나이아가라 풍을 그렸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아가라를 참 서양화로 미국 사람들은 많이 그리지만서도 네. 어느 목적 조금만 분야만 그리는데요. 네. 저는 카나다에서 미국에 이르도록 네. 한국화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특이한 그림이 되겠어요. 이것은 후불탱화, 네. 불가의 후불탱화로서 10대 제자 사천왕 팔보사를 모시고요. 그 중앙에는 서가모니 불. 이건 또 단청문양도네요. 네. 단청문양도는 저 개판초라든가 이매기초라든가 주의초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단청만큼은 우리나라 세계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세계 속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 단청문양도는 오로지 우리만이 참 갖출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우리가 저 전통 예술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은 십이지신상이죠. 네.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묘, 술해. 네. 그래서 십이지신상을 대작으로 한테 엮어서 저렇게 그려봤어요. 네. 그래서 저것도 저것도 또 굉장히 크군요, 그림이. 예, 저것도 12폭이나 되는데 12폭이요. 예, 민화 쪼면서도 지금 우리 12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제 병풍 한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병풍 한 폭이 2자씩인데요. 네. 아주 대작으로 했어요. 네. 예, 지금 나오는 것은 선화 같습니다. 네. 선화인데 지금 달마조사, 네. 달마대사를 또 10폭에 담아봤어요. 달마조사를 제가 전에 전시도 했거니와 책자라도 나와 있는데요.
백대달마라고서 100가지가 다 달부게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인물 하나를 100가지로 그린다 해서 백대달마도라고. 근데 여긴 몇 10분이에요. 10분 그리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도자기에 올린 관세음보살상인데요. 관세음보살상 그리기는 평면에 그리기보다 더 어렵더군요. 네. 도자기가 둥그러 나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자기는 누가 빚으셨습니까? 자기는 저도 빚었는데요. 네. 잘 이쁘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전공 분야들한테 네, 네. 도자기를 빼고 저는 그림만 그렸습니다. 네. 이것은 또 불가에서 흔히 상징하는 연화도. 네. 저 항아리를 용충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 용충의 세 개의 일화 불곡향이라고 어제를 넣습니다. 네. 이런 달마도와 단청 문양을 섞어서 이게 참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관람하러 가신 분들이 혼동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러분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예. 혼자 다 했느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저렇게 많이 그려서 이제 몇 년이나 그렸느냐고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럽니다마는 저로서는 일필휴지 이런 식으로 네. 재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네. 단필로서 우리 문인 합격이나 선화법이나 회화나 다른 산수 화조를 그려도 붓을 여러 번 덧칠하지는 않습니다. 그 붓의 맛, 농담이라든지 이런 걸 내기 위해서는 단필화를 그리는데요. 뭐 항상 제자들한테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필법을 많이 활용하고 또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그릴 수 있는 자신을 가져라. 또 내가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내 그림과 똑같이는 하지 말고 내 그림에 그리는 그 필력 그대로를 본인이 얻어가지고 그것을 네 것으로 찾으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해외전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어디에서 가지셨어요? 해외전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전국 순위를 했고요. 네. 미국을 가서 뭐 큰 대주는 다 갔습니다. 네. 대도시는 거자 다 순위를 하고 이랬는데 외국에서 우리 한국 미술을 보고요. 상당히 좋아해요. 뭐 해학적이라든가 또 아니면 참 재밌다. 또는 아 요렇게 그리는 그림도 있었구나. 자기들은 순전 그 유화만 보다가 우리 한국화를 보니까 퍽 좋아하더군요. 네. 그 전문가들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다 좋으시지만은 그 중에 특히 선화에 뛰어난 그 기량을 가지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화는 우선 자기 마음을 그리는 거며 마음을 그리면 수행됨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나 법을 거기다 상징을 해야 되는데 제일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선화가요? 네. 우리 미술계에서 사군자 하면 사군자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도 어렵습니다. 그 기법이 있어서요. 그래서 불화 중에 기법을 찾는다면 선화인데 그것은 오히려 더 재칠도 할 수도 없이 단필화로 그리는데요. 도력이 부처님의 진리도 나타나야 되고 선은 간단하지만 또 거기에서 회화성도 나타나야 되고 붓의 농담도 나타나야 되고 또 아니면 위엄도 있어야 되고 또 자비로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참 여러 가지가 그 간단한 그림 속에 선화는 결부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것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선화를 주로 많이 다루면서 남에게 빨리 줄 수 있고 선물로 또 남한테 답례를 할 수 있는 그림이 선화라고 제가 해서 많이 그리다 보니까 딴 것도 많이 하는데 하필이면 인도는 선화를 잘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 국전이라든가 이런 전람회에 출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은턱은 가보지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이제 국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번 저기를 들어가기를 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지방에 있었고 그래서 하지도 못했거니와 국전이라는 데는 참 문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내 그림 갖고 저런 데 나가서 되느냐 생각도 해가지고 아주 포기를 했고
제에서 이제 그 유명한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 거 보기도 하면서 참 이당 선생님의 말로에도 가서 질문을 해보니까 나 여기서 선생님 밑에 공부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내 그림을 보더니 공부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정도에서 자꾸 다듬으면 되지 나는 북화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남아풍은 잘 못 온다고 이런 말씀도 해가면서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참 혼자서 노력 공부한 것입니다. 선생님들 거 바라봐가면서. 예. 그 조각품으로는 제일 큰 것이 어떤 것으로 대작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불미전에 주로 조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불교 미술전에 이제 서가모니 상이나 또는 관음보살상을 참 냈어요. 네. 제가 사회 때부터 내가지고 네. 입상, 장려상, 우수상, 총무원장상, 종정상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상을 대상을 한번 받았는데 얼마 크기입니까? 높이가 3m, 직경 3m. 그건 저 재료는 뭘 하셨습니까? 재료는 목각입니다. 네. 그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그것이 그림하고 또 6개월 다르죠? 이상이요. 예. 예. 그림은 뭐 금방 그리지만요. 조각은 좀 더딥니다. 그림뿐 아니고 또 이제 조각도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저 도자기에다가 또 예, 그 그림 도자기도 그리시고 하고. 그런데 국악으로는 또 뭘 하셨는지. 국악으로 소리도 하고요. 네, 판소리를 하셨습니까? 예, 판소리를 박주월 선생님한테 하다가요. 성대가 많이 갈래도만요. 네. 그래서 판소리를 도중 하차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토막 판소리는 다 했고요. 네. 또 무용도 했고. 무용이라는 것은 뭘? 주로 승무와 네. 살풀이. 살풀이 중. 우리 국악계 무용 중에 승무가 제일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승무와 살풀이 네. 또는 일반 무용도 좀 같이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박주월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제가 뭐든지 다 한번 그렇게는 못 할지라도 네. 내가 평생 박주월 선생님 평생을 모셔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또 나도 그대로를 또 더 잘할 수 있는 가락으로 펼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창작도 좀 해봐가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전부가 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임을 알고 네. 더 노력하고 행동을 했죠. 네. 그 그러다가- 춤솜씨를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죠. 네. 오늘 보여주실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승무는 승무라고 해야 되겠어요. 승무요. 승무와 네. 벚꽃인데요. 네. 그냥 저게 불가에서는 나비춤이라고 그러죠. 네. 나비춤인데 우선 등장하는 인물만 조금 표현했어요. 나비춤이라는 것은 도량을 청정케 하고 부처님 하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저런 나비 의상을 입고 춤을 추게 됐어요. 저런 의상도 제 손으로 한 거예요. 의상을 직접 만드시는군요. 네.
중에 하나입니다. 법고를 두드리는 것은 우리 가피 중생들의 모든 권위와 번뇌를 해탈하자는 뜻에서 법고를 올리게 되고, 불가에도 범중은 지하에 묻혀있는 영혼 세계를 해탈시켜서 왕생 극락을 전도한다고 그러고요. 또 운판이라고 있습니다. 운판은 허공에 떠있는 영혼 중생을 해탈시켜 왕생 극락 전도한다고 하며, 모고라고 있는데 모고는 수중에 들어있는 영혼 세계를 해탈시켜서 왕생 정토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뤄서 사물이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불가에서 이 재래 의식에만이 그 사물이 등장하면서 그 소타악기로는 목탁이나 요령, 호적, 하라 이런 소타악기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더 좋으십니까? 춤이 더 좋으십니까? 하나도 버릴 수도 없어요. 이제 와서는요. 하나도 버릴 수도 없고, 미술을 하는 데는 국악의 보조가 되고요. 네. 국악을 하는 데는 또 미술이 보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워야 해왔던 거기 때문에 혼자 다역을 합니다만은 버리기가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법고도 역시 불가에 계실 때 배우신 예, 겁니까? 불가에서 배웠는데 네. 결국은 그것을 가락에 맞는 법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국악계에 또 들어가서 해봤습니다. 또 이 무용을 할 수 있어야만이 네. 미술의 그 모든 미를 또 가미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그 여백이나 공간 처리 흐름을 그리려면은 꼭 그 자리를 뛰어 들어가서 실기를 또 해봐야 되게 생기셔서 하다 보니까 무용을 또 하게 되고요. 공연하셨습니까? 무용을 가지고. 공연을 제가 전국 순위를 다 하고요. 네. 애국을 수차례 들락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연만 갖고도 전국 순위와 제가 또 한국 전통 국악 예술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맡아준 임무를 충분히 참 소화시키면서 내 기능을 여러 가지를 합류하고 있죠. 거기다 또 옷까지 만드시니까요. 네, 옷은요. 좀 남자가 부끄럽네요. 그러나 우리는 종손집에서 종손 아들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모들의 지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기들 지저분은 몇 번 접어서 어떻게 해서 짬매줘야 되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해가면서 또 애기 벤의 저고리는 어떻게 만들고 도로선 어떻게 만들고 커서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애기서부터 쭉 그냥 설명을 들어가면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입고 가는 수의복까지 할 수 있어요. 허허. 예. 그래서 영화에 출연하셨다 그러는데 영화에는 어떤 역을 하셨습니까? 영화는 언제 일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참 좀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서울 참 바로 올라오던 꼴로 영화사에 제가 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들어가기 힘든데 응시를 해서 그때만 해도 가정이 부러운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라고서 해보니까 참 우는 역 하라면은 참 멀쩡하다가도 고향 생각하고 집 생각하면 눈물이 축 나니까 그게 연기를 배웠던 모양이에요. 저는 집 생각을 했는데 참 그쪽에서 볼 때는 연기 잘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신필님에서나 또 홍성기 감독님 할 적에나 그래서 이제 달기 영화라든가 또 박서방이라든가 애수에 젖은 토요일 또는 홍길동 활빈당 춘향전 또 몇 년 됐습니다마는 현대 불교 영화로 관세음보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제 단역도 해보다가 엑스트라도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 관세음보살 역에서는 그때 김정아 씨가 삭발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승려로서 그 김정아 머리를 깎았어요. 근데 김정아 씨는 처음으로 머리를 깎는 동시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던 거예요. 저한테 머리를 깎이면서. 그런 역할도 한번 해봤어요. 이 그림을 그리시면 화가가 되고 그리고 무대에 오르시면 또 국악인이요 또 춤추시면 또 무용인이 되고 말이죠. 또 거기에다가 또 영화에 나오시면 배우가 되시고 그러니 절에 가면 춤도 되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기이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사람이 남이 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고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충분히 그 미나 감각이나 멋이나 다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냥 참 배워놓은 것이 다행이다 소리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한 가지 기술이면 한 가지밖에 남한테 줄 수가 없는데 제가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그 불가의 자비성과 같은. 그래서 근데 실례의 말씀입니다만은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밥을 굶기 십상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가지도 넘는 재주를 다 그것도 어떤 경지에까지 하셨으니 그 여러 사람한테 베풀 수 있다는 말 가지고는 좀 설명이 약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참 불이웃돕기를 각 지방마다 해봤어요. 그러면 불이웃돕기니까 그림도 잘 팔려요. 팔리고 또 나도 기분이 좋고 불이웃돕기 하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팔고 재료 조금 들은 것 공지하고는 다 줘버리면 그렇게 후려놓을 수가 없고요. 국악을 하면서 무대에서 한참 열연을 하다 보면은 막 무대에서 나도 울어요. 울면서 그냥 그 표현을 짓고 있으면은 객석에서 할머니들도 막 울으면서 절을 했어 그러거든요. 그럴 적에 참 박수 환호를 받을 적에는 거기에서 또 만족을 느끼고 절에 가서 승무를 한다니까 제 바지를 참 오늘 잘 끝냈다고 했으면 또 거기에도 또 만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은 뭘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나이가 자꾸 들씬 더 이제 다듬어야 되겠기에 앞으로도 미술 생활은 부다 하나만 가지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술 한국화를 주로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앞으로 한다면 무용도 힘이 딸리면 못 올 것 같고 조각도 힘이 약하면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붓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동양 한국화를 틀을 잡아놓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정말 참 한 사람이 평생 걸려서 하기도 어려운 것을 10여 가지 이상 그 기회를 보유하고 계신데 아직도 더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여태 해온 것은 끝까지 더 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또 새로운 경지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신 건 없어요? 새로운 것을 더 하고 싶은데요. 나이도 있지만서도 그래도 하고 싶다면 현대 문명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기는 없을까? 예술을 또 하시고 싶으십니까? 컴퓨터 예술은 없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봤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57이에요.
50이 넘으셔서 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니까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다 완성을 못 하면은 네. 제 아들들이 3형제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있어주기 위해서 맏딸은 여웠습니다마는 사위에게 단청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딸한테는 우리 전통 국악 네. 무용을 현재 학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큰아들은 공무원님이지만 둘째 아들은 숭전대학교를 나와서 미술학과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걔가 내 뒤를 이을 것 같고요. 막내 하나가 있는데 걔는 현재 동국대학원생인데 내년에 졸업이거든요. 네. 근데 걔는 지금 조석과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각을 하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조각을 해가지고 작년 올해 아마 국전에도 입선을 2번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식들에게 기대도 좀 하고 네. 내가 못다 한 일은 우리 제자들이 좀 성사를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참 너무 여러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 프로를 만들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좀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너무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훑어서 얘기를 나눈 거 아닌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시는 정력으로 어떤 한 가지를 평생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은 그 경지가 좀 더 깊이 있고 높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래도 몇 년 전에요. 네. 한국 불교미술 대상을 받고 소감을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기후야 예술가로 태어나고 또 미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국악인이면서 할 적에 우리나라 대행사는 내가 좀 큰 거 한번 치르기를 원을 했더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길래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같은데 크나큰 우리 한국 역사를 고정만 해준다면은 네. 무엇을 하게끔 고정만 해준다면은 전벽을 한 바퀴 돌 수 있어 볼 수 있도록 네. 역사를 그냥 당군 시절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싶었던 소원이 한 번 있는데 뜻을 못 이뤘고요. 네. 또 국악으로서도 이것을 중내 국악으로서 제가 한번 대성을 한번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무용으로 결국은 매듭을 짓게 되었고요. 뭐 모든 다른 조그마한 의상이나 조화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때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것은 뭐 더 앞으로 진출 안 해도 후계자들이 많이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남은 여생을 제자들을 키우는 데 전념을 하고 우리 문화 찾기에 더 앞장서서 앞으로 우리 국민문화 선양회에 이바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단청 화공 이인호 화백을 모시고 단청 이외에 여러 가지 기회 10여 가지가 넘는 재능에 얽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